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이제 좀 오랜만에 영상 이제 매매 복귀 내용이고, 오늘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좀 흐름이 많이 좋았죠. 이게 뭐 또 뒤에 더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그 주도주 관련 종목들은 확실히 시장에서 이제 좀 뚜렷하게 방향성 추세를 만든 종목들은 뭐 좀 뭔가 공포감 있는, 고점에서 이거 무너지나 싶을 때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얘는 좀 어제 하락이 엄청 좋게 판단을 했던 포인트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들고 왔던 것도 있고, 아침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얘가 뭐 좀 힘을 안 줬죠. 아침에 이제 갭도 좀 안 뜨고 하는데 4만원 돌파할 때는 좀 추가적으로 샀어요. 그 다음에 이제 42,000원 주변에서 좀 매도를 하고, 여기서 이제 좀 무난하게 조금 더 사서 5장 보면서 이제 5전 고점 좀 넘고, 근데 이제 여기는 현대건설이 더 셌어요. 그래가지고 요쯤에서는 이제 그냥 대충 줄 때 본절 주변에서 약익절로 좀 정리하고, 혹시 몰라가지고 이제 좀 종배 개념으로 동시호가에 좀 사기는 했는데, 요거는 미국 선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미국 원전이 어제는 좀 보합선으로 버텼거든요. 지금 원전 같은 경우 미국 SMR 관련주들이 기준봉 만들면서 올라오고, 그 서명했을 때 그날 해가지고 그 다음날 상승하고 신고가 주변에서 일단 하루는 좀 이제 보합선 이렇게 좀 멈춰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뭐 좀 또 힘을 줄 수도 있고, 일단 미장이 좋다 보니까 미국 선물 때문에 일단은 요거, 그리고 현대건설은 어제 들고 오진 않았고 어제 두해빌 들고 있었고, 현대건설은 9시 6만원 주변, 일단 저는 얘는 6만원 엄청 핵심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라운드 피겨이기도 하면서 어제 6만 5천 원을 갔다가 고점 대비해서 10%를 밀었어요. 근데 이제 6만 원 다시 돌릴 때 해가지고 얘는 오늘 좀 하루 종일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랑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조금씩 할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다른 종목들 비해가지고 훨씬 더 많이 주도주급이기 때문에 베팅할 수 있는 종목들이어서, 자, 일단은 얘네들을 매매했던, 그리고 얘네가 이렇게 보면은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고점에서 장대 음봉에다가 대금도 2조 제일 많이 붙었죠. 그래서 무서워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전은 일단 오늘 앞에다 두고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테마인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어떤 이유들을 통해서 그냥 이거 최근에 강했으니까 얘 오늘 그냥 안 죽을 거야, 이거 말고 근거들, 항상 주식을 매매할 때 다양한 근거, 관점들이 중요합니다. 항상 설명드리는 것처럼 그냥 뭐 차트만 보고서 얘 안 죽어, 재료만 보고 얘 절대 안 죽어, 이게 아니라 차트도 보고 재료도 보고 뭐 수급 주체도 보고, 그런 것들 전체적인 이제 시장 뭐 분위기라던가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얘는 그냥 무너지기는 좀 쉽지 않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대해서 오랜만에 일반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렇게 해서 31,000원, 이 자리는 기억하실 거예요. 차트에서 거의 뭐 근 10년, 20년 해가지고 중요했던 저항 구간을 이제 넘으면서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만들어냈고, 그게 이제 세계적인 원전 흐름, 처음에 스타트 요쪽은 그거죠. 체코 원전에 대해서 수주 기대감, 그런 것들로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가 또 불까지 해가지고 기름까지 더 넣어줬어요. 그래, 미국에서는 원전이 주축으로 갖다 밀 거야, 자신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서 유럽 국가들에서 이제 원전 수요 증가하는 것도 있고, 그 플러스 우리나라 원전이 결국 세계적으로 봤을 때 프랑스, 러시아, 우리나라, 중국, 그다음 미국. 근데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뭐 조금 혼자서 단독으로 사업을 이제 영위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수원이랑 이제 좀 지지고 볶고하죠. 기술에 대해서 뭐 처음에 이제 뭐 전수해줬던 거 가지고 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할수록 지금 아프리카 쪽 아프리카 지역은 좀 중국 쪽 수주가 조금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중국 쪽. 근데 이제 서방 국가 측에서는 뭐 보안이든 그런 위험 요소 때문에 중국 거보다는 프랑스 아니면 우리나라, 이 두 국가 중 하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이제 한수원 같은 경우에 뭐 가성비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죠. 거기다 최근에 사업 수주해가지고 돌렸던 원전 표본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이래저래 좀 장점은 많은 시장, 시대적인 흐름에서 우리나라 이제 원전 관련주들은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자, 근데 이제 그거 말고서 그런 흐름을 타면서 이제 올라왔어요. 그리고 시총이 얘는 20조가 넘어가다 보니까 하루에 5% 10% 이것도 사실 엄청 센 겁니다. 시총이 작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한 10%씩 계속 올라왔어요. 즉 종목이 힘이 일단 엄청 세죠. 지금 이 종목이 5일선을 타기 시작하면서 근 한 달을 5일선을 안 깼어요. 이런 모습들. 이렇게 추세를 강하게 만들고 우상향을 하던 종목은 보통 이제 5일선을 깨면 이건 그냥 특징입니다. 뭐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는 애매해요. 뭔가 이제 중력 같은 느낌인 거죠. 그냥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제 법칙 같은 느낌인데 강한 종목들 추세를 계속 보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추세랑 이제 힘이 계속 쏠린 애들은 5일선이라는 이제 개인들이 손절 기준으로 삼는 왜 단기 추세선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탈시켜가지고 와르르 손절을 받아내고 뒤에 한 번씩 돌려내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도 주식을 좀 강한 종목들 위주로 보다 보면은 은근히 많이 보여요. 물론 이제 5일선 깨고 막 11선, 21선까지 갔다가 여기서 반등 나오는 케이스도 있기는 한데 이런 뭔가 악재를 동반해서 와르르 무너지는 게 아니고서는 그냥 단순하게 좀 차익 실현의 느낌, 조정, 차익 실현. 이제 올랐으니까 3만원, 시총이 한두 푼이 아닌 종목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최근 한 3, 40% 올랐으니까 좀 조정 나올 법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순 차익 실현 조정 같은 게 나올 때는 하고서 5일선을 다시 돌려놓기도 합니다. 개인들, 뭐 투매드, 뭐 손절이든 그런 걸 받고. 그리고 어제 이제 좀 중요했던 게 4만원 구간, 이 두 개는 차트 관점이에요. 5일선 추세 만들던 종목은 깨더라도 그냥 무너지는 경우는 조금 드물어요. 이 주변에서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돌리고서 다시 무너지는 케이스가 있고 와르르 그냥 스트레이트로 깨지는 경우는 악재 동반이라던가 좀 특이 케이스 제외하고는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4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얘가 이제 분봉을 좀 가면은 요번에 이 구간에서 이제 좀 치열했잖아요. 근데 이제 올라오기 4만원 돌파 전에 보면은 한 요 정도 구간에서부터 치열해요. 이제 4만원이라는 벽을 넘기 위해서 치열해요. 치열하게 지지고 복구하다가 4만원을 돌파하고서 4만원이 이제 어떻게 되죠? 저항이었었고 돌파 이후에는 지지를 좀 만들어줍니다. 얘는 지금 차트를 두 가지 포인트로 볼 수 있는데 이 4만원 구간이랑 42,000원 요렇게 저항 있고 돌파 후에 지지하고 밀렸을 때도 저항있다. 저는 여기 두 개가 일단은 최근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사서 42,000원 주변에서 일단 날렸던 게 요 앞에 저항이랑 지지 구간이 일단은 계속 중첩이 됐던 종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차트상 4만원 이탈, 어제 이제 4만원을 깼다가 한번 버티잖아요. 종목이 내려올 때도 어때요? 내려오면은 반등폭을 꽤 만들어줘요. 여기가 이제 조금 살벌했죠. 살벌했는데 어제 그냥 안 죽고 여기서 반등폭을 만들어줍니다. 보통 깔끔하게 무너지려고 하는 종목은 종가까지 그냥 줄줄줄 세버려요. 왜? 이런 반등이 나올 매수 심리를 말살시켜버릴 정도의 매도세를 만들기 때문에. 근데 얘가 이제 어제 밀리다가도 요 구간, 오전은 뭐 제끼더라도 오후 요때 툼에 나왔을 때 앞에 있던 4만원 저항 지지 계속 중첩돼 있던 최근 그런 자리를 이탈했다가 다시 돌려놓았었죠. 돌려놓고 이제 또 꺾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일단은 한번 브레이크를 건 거죠. 한 번은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왜? 야, 내가 이빨이 빠졌어도 호랑이야. 최근에 이렇게 강했던 호랑이이기 때문에 이빨이 빠져도 호랑이는 뭐가 있어요? 뭐 앞발이라던가 강력한 뭐 육체, 근육 덩어리잖아요. 근육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호랑이가 진짜 뭐 그냥 앞발 휘두르는 것도 일반 동물들은 맞으면 꽥할 정도로 강하잖아요. 그런 거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워낙 강했던 종목이라 그냥은 안 죽어. 그러면 이제 이게 그냥 안 죽는 건지 진짜 쓰러져 가는 와중에 뭐 회광 반주처럼 마지막 반짝한 건지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어제 요 밀리다가 돌려줬던, 즉 여기서 이렇게 투매는 아니었지만 좀 긴 하락, 와 이제 시장에서 공포감 줄 수 있는 하락을 밀렸다가 그런 자리를 이제 좀 돌려놨기 때문에 이 저점이 뭐예요?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움직이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무겁기 때문에, 시총이 무겁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방향을 만들려면, 방향을 틀려면은 우리가 말하는 뭐 세력이든 기관이든 외인이든
그들의 자금이 많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일반적인 시총 뭐 100억, 500억, 1000억짜리 종목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런 많은 돈이 들어가는 종목을 턴을 시켜놨기 때문에, 자, 턴을 시키는 거, 이거를 이제 개인들이 추세를 만들 수 있냐? 정말 무거운 종목이에요. 우리 개미가 뭐 아무리 힘이 좋다고 해도, 뭐 체중에 뭐 몇십 배 뭐 옮기고 한다고 해도, 진짜로 개미가 뭐 우리가 뭐 10kg짜리를 개미 한 마리가 뭐 끌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러지는 않죠. 개미가 뭐 자신의 체중 대비해서 많이 들 뿐이지, 혹은 인간이, 우리 사람 한 명이 뭐 100kg 막 이런 거는 들더라도 막 진짜 막 뭐 한 10톤, 뭐 5톤 이런 것들을 혼자 움직일 수 있을까요? 뭐 가끔 1톤 트럭 같은 거는 막 스트롱 하시는 분들 끌기는 하는데, 5톤, 10톤, 즉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죠.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랑 비슷한 관점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이 무거운 종목을 일단은 브레이크를 걸어 놓은 거는 그런 우리 개인들이 아니라, 주식에서 결국 주가 방향은 기관이나 외인이나 세력입니다. 개인은 방향성을 만들기는 쉽지는 않아요. 정말 뭐 가능한 종목들이 가끔 있기는 한데, 그냥 뭐 한 10종목 움직인다 싶으면은 그 중에 8, 9종목은 세력, 외인, 기관, 돈 많은 그런 쪽에서 만드는 게 현실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움직임을 이렇게 돌려놓은 무거운 종목을 돌려놨다는 거는, 여기서는 누군가 이제 수급 주체가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이 저점 구간을 어떻게든 지키고 돌려놨기 때문에, 이 저점은 일단 첫 번째로 의미가 생깁니다. 누가 돌려놨는지 모르지만, 기관이든 외인이든 누가 돌려놨는지 모르지만 이 자리는 일단 좀 지켜주고 싶어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위에서 무거운 종목이 굴러서 내려왔는데 한번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저도 좀 눈치를 봤던 게, 이 자리 혹시나 깨면은, 어제 들고 왔던 거 요쯤에서 들고 왔거든요. 손절 쳐야 되니까. 근데 손절 치고 뭐 다시 돌리면 다시 보겠지만, 일단은 거기를 대응 관점으로 보고 있었고, 안 밀리고 4만원에 올라타요. 그러면 차트 관점에서 4만원은 뭐죠? 라운드 피겨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저항이 형성되는, 지지가 형성되는 가장 대표적인 곳은 라운드 피겨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만원 저항, 10만원, 100만원 이런 곳들이 있고, 그 다음에 00으로 끝나는 그런 구간들이 보통 이제 저항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런 곳에 제일 호가 매물도 많이 차 있습니다. 보통 보시면은. 그래서 그런 자리를 다시 올라타길래 이러면은 흐름이 어제 이 저점을 어떻게든 버텨줬었고, 돌려놓는 차트 관점에서는 일단 눈이 가죠. 그리고서 이제 뭐 매도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42,000원 이런 저항 구간이고, 우선은 차트에서는 딱 요 정도 관점이었습니다. 너 최근에 4만원 올라오기 전에 준비했던, 힘을 줬던 구간이 여기네. 요 자리에서 일단 브레이크도 한번 걸어줬네. 4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깨고서 39,000원까지 갔다가 브레이크를 누군가 걸어줬어. 그러면은 여기 지키면은 그래도 나쁘진 않겠구나. 조금 뭔가 의도가 있을 확률이 높겠구나. 이런 차트 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트 관점을 총 정리하면은, 정말 강한, 정말 시장에서 강하게 추세를 만든 종목들, 주도주급으로, 주도주죠. 정확히 말하면 추세를 만든 종목들은 그냥 뭐 악재 없이 5일선 이탈하면 보통 뭔가 기술적인 반등을 주려고 해요. 확률적으로 높아요. 확률적으로 높아요. 이게 뭐 10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확률적으로 많이 보시다 보면은 5일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면은 개인들이 뭐 추세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이평선이기 때문에 이탈을 하고, 즉 개인들이 겁먹을 구간까지, 손절 나올 구간까지 이탈시키고 올려놓는다. 뭐 요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차트 분봉에서 뭐 그런 지지 저항 같은 것들을 좀 설명드렸는데, 자, 얘가 시총이 큰 종목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하게 얘는 곱게 못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일반 영상에서도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멤버십이 아니라 일반 영상에서도 한번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시총이 큰 종목은, 자, 기관이나 외인 수급 주체가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주가 방향성을 만든 기관이나 외인 둘 중에 하나든 혹은 둘 다든 수급 주체가 보통 있어요. 시총이 큰 종목은 당연하겠죠. 기관이나 외인들이 매수를 하거나 매도하는 거에 따라서 방향성이 바뀌기 때문에,
자,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에 수급 주체는 누구일까요? 수급 주체는 누구일까요? 이런 투자자, 이거를 별거 아니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됩니다. 얘는 최근 주체 누구예요? 딱 보면은, 기간은 최근 뭐 한 달 잡았을 때 매도예요. 110억. 그 다음에 외국인은 얼마 매수 중이죠? 순매수. 5,200억. 금액 차이가 엄청 크죠? 5,200억을 매수 중입니다. 즉, 얘는 개인은 5천억 매도, 외국인은 5,200억 매수, 기간은 110억 매도. 그럼 최근에 이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는 누구예요? 제일 많이 빨간색이 찍혀있는 주체. 최근에 주가가 여기 올라오면서 누가 사서 올렸나? 보시면은 외국인이죠.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최근 주가 견인을 한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이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를 알아야 돼요. 왜? 얘네들이 이탈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요. 자신들이 주가를 끌어올려 놓고 갑자기 패드기 치기 시작해 물량을. 그러면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확률이 높죠. 자기들이 주가를 막 해가지고 사서 끌어올렸는데 걔네들이 팔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차익 실현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제가 얘를 어제 좀 좋아했던 가장 큰 포인트는 여기 주가 하락을 할 때 한 2시? 1시 반? 그때부터 여기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종가까지 프로그램 매수가 셌습니다. 골드만삭스 거래원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요 구역에서 이제 주가가 아침엔 프로그램이 한 매도 600억인가 그랬어요. 정확히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오전장 프로그램 매도 한 600억? 한 이쯤이었고 저 구간 여기서 하락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사서 결국에는 뭐 한 얼마였죠? 한 1000억 정도 했었으니까 한 500억 정도 순매수 정도로 마무리를 지었었거든요. 자, 이 금액이 조금 한 뭐 1, 200억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순매수 한 500억? 그래가지고 어제 프로그램 외국인 510억 매수로 갔다가 마무리가 지었죠. 마무리 지어졌어요. 자, 이게 엄청 포인트인데 어제 주가가 오전에는 프로그램이 매도였습니다. 마이너스 600억이었어요. 여기 600억이었고 그리고 그 600억이 계속 종가까지 팔았으면 어떻겠어요? 마이너스 한 뭐 1000억, 2000억 됐겠죠? 종가까지 계속 팔았으면. 그랬으면 저도 요거 안 봤습니다. 이거 좀 수급 주체 이탈하니까, 요거는 좀 당일 뭐, 새로운, 시원한 뉴스 안 붙으면 좀 애매하기 힘들겠다. 그 생각을 했을 텐데, 어제 여기서 하락하면서 프로그램이 계속 사요. 계속 사요. 종가까지. 계속 사요. 왜 사는지 모르죠. 근데 계속 사. 그리고 얘, 주가를 견인했던 주체는 누구였다? 외국인이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보통 기간이 있을 때도 있지만 한 10개, 10종목 정도를 프로그램이 매도를 하면은 그 프로그램 주체가 대부분 한 8, 9개는 외국인입니다. 프로그램은 거의 외국인이 많이 써요.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이거는.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순매수 한 500억인가? 자, 그러면은 저점이 마이너스 600억이었어요. 요때가 마이너스 600억이었는데 종가 때 뭐 한 500억 순매수야. 그럼 여기서 얼마를 산 거예요? 뭐 내려오면서 하루 종일 이 뒤에 한 1000억 넘게 샀죠? 1000억을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엄청 많이 산 거죠. 요런 구간에서 내려올 때 1000억을 썼어. 그러면 걔네들이 1000억을 여기서 뭐 분배를 했겠지만 그 1000억을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자신들이 주가를 내일도 패대기 칠 거면은 1000억을 살까요? 당연히 팔겠죠. 팔 텐데 매수를 하면서 받아줬어요. 그런 거는 뒤에 매수했던 이유가 있겠죠. 1000억이 어디 뭐 애들 코 묻은 휴지 돈도 아니고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기관 애인들이 뭐 세력들이 돈이 많다고 해도 그냥 1000억을 턱 하고 던지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1000억을 내려오면서 계속 썼습니다. 계속 사요. 왜? 다음날 이런 식의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포인트인 거죠. 즉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설명하면은 최근 주가 견인했던 주체 누구야?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인데 얘네 이탈했어? 이탈 안 했어. 어제 주가 하락할 때 뭐 했어? 샀어요. 그 전에 오전에는 이 외국인도 프로그램도 뭐 창구 외국계 창구가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JP모간이라던가 골드만삭스, 뭐 메릴린치 등등 아는 것처럼 여러 곳에서 한 곳은 사고 한 곳은 팔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키움증권에서는 사고 미래에셋에서는 뭐 팔고 이런 식으로
창구별로 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총 순매수는 많이 샀다라는 거. 어디 주체에서는 뭔가 팔았을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종목이 전체적인 외국인, 수급 주체, 견인했던 외국인이 이탈은 안 했다. 그런 포인트를 통해서 지금 이제 차트도 그렇고 이런 기본적으로 주도주급들, 강한 종목들이 그냥 무너지진 않거든요. 뭔가 악재가 크게 있으면은 그러면 무너질 수 있는데 어제 악재라고 하면은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2개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체코 원전 수주 뭐 10월달 이렇게 해가지고 좀 딜레이 된다 뭐 해가지고 뭐 한 10월쯤까지 딜레이 될 수도 있다, 10월 이후가 될 수 있다. 이거 뭐 악재인데 이 뉴스가 어제 붙은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시장은 지금 체코 수주 EDF 태클 걸었을 때도 계속 올라왔잖아요. 즉 그 악재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차트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EDF 태클 걸었던 게 제가 지금 언제 걸었었죠? 좀 됐는데 그런 걸 걸고서도 주가 계속 올라왔잖아요. 즉 그 악재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체코 수주 신경을 안 쓰는 모습이에요. 시장에서는. 그게 이제 악재로 작용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뭐 민주당 공약, 원전 탈원전은 아니에요. 탈원전은 아니지만 이제 신규 원전 같은 거 건설에 뭐 규제, 좀 제재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요것 때문인가 싶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뉴스를 갖다 붙이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뭐 악재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요거 2개 정도? 요거 플러스 딱 그거죠. 삼성전자 2차 전지에 수급 돈 쏠리면서 최근 강했던 섹터, 뭐 좀 단순 조정, 요거 셋 중에 하나일 텐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요거입니다. 그냥 좀 조정 나올만 하잖아요. 시총 정말 강했던 애가 뭐 한 40% 오일선 안 깨고 계속 올라왔는데 조정 하루 정도 줄 법하죠. 요것 중에 뭐가 원인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좀 판단을 했었고, 즉 종목에 엄청 큰 악재가 생겨가지고 이게 망가지는 그런 악재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 조정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단순 조정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줄 수 있었던 포인트가 결국 이 주체가 중요하거든요. 주체가 중요한데 얘네가 이탈을 안 해. 오히려 내려올 때 신나게 샀어요. 그러면은 내일 뭐라도 해줄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하나 더 더하는 게 이제 미국 SMI 관련주들이 이제 좀 상승을 만들어내서 좀 조정을 혹시나 내일 좀 받을 수 있을까? 오, 장점 또 세네요, 얘네들. 해가지고 그런 거 생각을 했거든요. 서명해서 올라오고 신고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는 좀 장전에 원래 뭐 마이너스 한 2, 3%쯤이었어요. 근데 어제도 결국 준수하게 잘 버텨줬죠. 신고가 올라와서 잘 안 죽어요. 저쪽도 차트 관점에서는 신고가 올라온 종목들은 쉽게 안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무난하게 버텨줬다. 이런 것들 통해가지고 그냥 안 무너지겠네? 여기다가 이제 장전, 뭐 미국 선물, 좀 좋은 흐름. 엔비디아 플러스, 법원의 관세, 뭐 태클. 이것들이 이제 선물을 엄청 좋게 만들어줬죠. 미국 선물 좋으면 미국 장에서 그래도 SMI 관련주들 뭐 조금이라도 보합이든 뭐 플러스 더 좋으면 좋지? 나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트럼프가 이제 메인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원전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유가 하나가 아니죠. 좋아 보이는, 좋게 볼 수 있는 관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여러 개. 현대건설도 똑같습니다. 현대건설도 이거 원전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두산에너빌리티 좀 메인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얘가 막 계속 올라오길래 저도 좀 찾아봤더니 현대건설도 기술력이 꽤 중요하더라고요. 그 원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도 어때요? 얘는 오히려 기관애인 골고루 사요. 골고루 사요. 대신에 이제 최근에 주체는 뭐였어요? 외국인이 좀 더 샀죠. 뭐 400억. 그리고 어제 하락할 때 얘도 370억. 요것도 포인트였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랑 원전에서 대장격, 형님격 종목이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두 종목인데 이 두 종목이 두 종목 다 하락, 어제 두 종목이 둘 다 하락할 때 외국인이 신나게 사는 모습. 어제 하루 종일 샀거든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요 외국인들이 지금 이 원전 섹터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놔줄 생각은 없구나 라는 판단을 조금 더 할 수 있게. 왜? 같은 업종의 한 종목에만 꽂힌 게 아니라 같은 업종을 다 같이 부양을 시키잖아요. 땡겨 받는단 말이야. 내려오는 거를.
그런 거는 조금 더 포인트로 삼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다가 이제 뭐 재료 관점에서 오늘 장전, 요거 두사 에너빌리티 이거는 뭐 갖다 붙이는 거에 따라 다른데 지금 당장 뭐 수주라던가 뭐 금액 규모 이런 게 막 크게 부각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라도 갖다 붙일 수 있는 호재성 재료까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원전은 좀 저는 메인으로 두고서 봐야 됐던 그런 섹터라고 판단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다들 매매 잘 하셨길 바라면서 조금 오랜만에 일반 영상에서 좀 설명드리는데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